따뜻했던 지난주와는 달리 오늘은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겠지만 점차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앞으로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추위 상황과 전망 김수현 캐스터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단기간에 이렇게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건가 싶은데 네.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네, 오늘 출근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때이른 추위가 찾아오면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온이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요. 오늘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곳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이었습니다. 무려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요. 전북 무주 설천봉도 영하 9.4도, 거의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졌죠. 예. 공식 기록으로는 대관령이 영하 6.1도로 가장 낮았고요. 서울 영하 0.7도 등 서울도 올해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예. 많은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북 무주와 장수, 지난 세 지역에는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었고요. 지난달 19일 강원 북부 산간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강원 남부와 충청, 호남과 경남, 제주 일부 지역에도 올가을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위의 절정이 오늘이었던 만큼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황입니다. 네, 영하권의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네. 중북부 지역의 기온이 더 낮았는데 네. 오히려 충청 또 남부 지방에 더 많은 특보가 내려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한파특보의 기준 때문입니다. 한파특보는 발효되는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고 3도 이하이면서 평년보다도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됐을 때 발효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주로 한겨울에 해당하는 조건인데요.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강력한 한파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때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던 서울과 또 주의보가 내려졌던 부산, 그리고 경보가 내려졌던 무주를 한번 비교해 보면 예. 서울은 이미 그제부터 어제 사이,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한번 8도가량 낮아졌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또 한 차례 8도가량 낮아졌습니다. 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기온이 낮아지면서 특보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된 건데요. 반면 부산은 10도, 무주는 15도가량 떨어지면서 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는 한 7도가 갑자기 떨어진 거고 네. 뭐 부산은 11도, 10도, 무주는 15도, 네, 그렇죠. 15도 정도가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토요일부터 걸쳐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번에 떨어졌다면 예. 14도, 15도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보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틀에 걸쳤기 때문에 내려지지 않았다.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원인이 있나요? 사실 늦가을부터 겨울에 나타나는 주된 원인인데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됐기 때문입니다. 상층 5km 부근에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건데요. 사실 이번 추위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고 느꼈지만 무척 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예년 이맘때와 비교를 했을 때 1도에서 한 3도 정도밖에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다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주말까지 정말 날이 따뜻했잖아요. 맞아요. 평년보다 7도에서 한 10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거의 4월 하순의 봄 날씨처럼 따뜻했기 때문에 11월 중순인데도 지난주 같은 경우 주말까지도 반소매 옷차림을 하신 분들이 꽤 눈에 많이 띄었거든요. 예. 이렇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니까 체감상 무척 춥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느껴진 게 또 한 원인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례적인 추위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늦가을에 이렇게 때이른 추위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을비 한 번에 내복 한 벌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비가 한 번 내리고 또 찬 공기가 유입되고 이런 형태의 어떤 형식이 나타나는 게 늦가을의 어떤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상적인 현상이지만 네. 계속 온화했기 때문에 그렇죠.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례적이라 한다면 예. 가을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언제까지 추운 겁니까? 이번 추위는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것 같은데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0도로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내일 낮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11월 18일이지 않습니까? 예. 점차 겨울로 변해가는 시기잖아요.
이번 주 서울 기준으로 아침 평년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그리고 낮 평년 기온이 10도 정도로 이제는 평년 수준이라고 해도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보시면 7도, 서울 아침 기온이 7도로 일시적으로 기온이 조금 오르지만 대체로 예년과 비슷해서 출근길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한 9도에서 13도 정도, 그러니까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제 이어진다. 지난주처럼 따뜻한 날씨는 조금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그야말로 이제 겨울 날씨로 접어들 그렇죠. 텐데 예. 그러면 이런 환절기 때 건강 관리 참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사실 추위가 찾아오면 가장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심혈관 질환일 것 같은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 원인 중에 2위가 심장 질환, 4위가 뇌혈관 질환, 8위가 고혈압성 질환이었을 만큼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날이 추워지면은 춥다고 활동량을 줄이는 분들도 있는데 예. 이렇게 활동량을 줄이는 것보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기온이 낮은 새벽 또 밤 이럴 때는 운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 강도도 평소보다는 10에서 20% 정도 낮춰서 최대 운동량의 한 60%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출 시에 모자와 장갑을 착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틈틈이 환기를 해서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담배와 술을 자제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좀 줄이고 과일이나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